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 산정 시점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변제금을 정하는 주요한 요소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그리고 기타 비용을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많이 중요하고, 저희 카페에도 생계비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 공지사항이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도별 최저생계비가 있고, 가구별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생계비를 올려놨습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로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가구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참 중요하고, 이에 관한 설명이나 자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시기에 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신청한 해에 최저생계비를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가령 2020년에 신청했으면 2020년 최저생계비, 2021년에 신청했으면 2021년 최저생계비를 적용해서 그냥 신청서에 기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저생계비 연도별 금액을 보면, 가령 2020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는 105만 원인데 2021년도 금액은 한 5만 원 정도 더 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2020년 12월 말에 신청한 사람은, 이 사람이 변제할 때는 2021년 이후에 변제가 시작되는데 2020년 최저생계비를 적용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고, 마침 이런 문제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례는 작년 12월 말에 접수를 하게 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저생계비를 상향된 금액을 적용받으려고 연말에 접수하기를 미뤄가지고 연초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접수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급했고 금지를 빨리 받았어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런데다가 형편도 안 좋으시니까 변제금을 어떻게든 좀 낮춰보길 원하셨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모른 척 2021년도 최저생계비 109만 6천 원을 적용해서 변제기관을 만들고 신청을 해봤어요. 이렇게 5만 원이지만 3년이면 180만 원, 그리고 5년이면 300만 원, 이렇게 변제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2, 3인 가구면 이제 더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이 점을 고민해서 모른 척 넣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보정이 나왔어요. 그 보정 명령인데 서울회생법원이었고, 이렇게 뭐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한 금액 소명하라, 뭐 이런 일반적인 그 보정 내용인데, 수입 및 지출 목록과 변제 계획안의 월 평균 생계비를 105만 4,316원으로 수정 바랍니다. 이 얘기인 즉슨 2020년도 최저생계비 적용하지 뭐하러 2021년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보정이 나왔죠.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제가 관련된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저희가 많이 보는 책이 이렇게 법원에서 나온 주석서도 있고, 뭐 관련된 논문 이런 것도 많은데 어디도 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법에는 문구가 없지만 이 변제금은 결국 변제 계획안의 요소고, 변제 계획안은 인가되는 거잖아요. 인가됨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지, 신청했다고 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변제금도 그 판단 시점인 인가 시점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해봤습니다. 관련 보정사항이 이렇게 있고, 다른 보정은 그냥 보정서로 냈고요. 이 보정은 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리인 의견서로 제출을 했어요. 이 최저생계비 산정 시점은 이런 법 규정 등에 따라서 변제계획안 심사의 기준 시점인 인가 결정일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인가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021년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본건 채무자의 생계비는 2021년도 것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3년, 최장 5년인데도 중간에 생계비가 상승해서 반영하진 않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처음에 계산하는 시점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다음에 인가 시점에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보정 내용대로라고 하면 연말에 접수하는 채무자들은 연말에 접수할 이유가 없죠. 다 기다렸다가 연초에 접수하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접수 시점이 늦춰지니까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면책 받고 그 전에 금지받고 개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실무상 개시와 인가 요건을 같이 보지만 개시에 필요한 부분과 인가에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다르니까 변제금 산정 시점은 인가에 관한 것이고 뒤의 시점을 적용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가령 최저생계비가 오르지만 네 월급도 오르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조건부 인가가 나온다든지 변동된 소득을 엄격히 조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견제가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렇게 단호하게 했다기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대로 게시가 나고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과적으로 월 5만 원의 변제금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이상으로 최저생계비 적용 시점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사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법이나 선례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문제에 봉착하시는 전문가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사례를 공유를 해봤습니다.